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 혼합을 5단계로 그려볼 거예요. 먼저 2cm 간격으로 5칸씩 상자를 그려주세요. 세로 2cm, 가로 10cm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래도 같은 길이의 칸이 없는 상자를 그려주세요. 스케치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색연필 11번과 29번을 준비해주세요. 1단계부터 11번으로 연하게 칠해줄 거예요. 힘을 빼고 칠해주세요. 그 다음 5단계부터 29번으로 칠해줍니다. 아무래도 색을 섞어 표현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보단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11번으로 3단계를 칠해줍니다. 그리고 29번으로 밑색과 섞이도록 살살 주의해서 칠해주세요. 한 번 더 겹쳐서 칠해줄게요. 11번으로 2단계를 먼저 칠해주고 29번으로 3단계보다 더 약한 힘으로 칠해주셔야 합니다. 이럴 땐 색연필 끝을 잡고 칠해주면 더 쉽게 칠할 수 있어요. 4단계도 11번으로 먼저 색을 깔아주는데요. 29번으로 농도를 조절해주면서 색을 덮어주세요. (5단계는) 한 번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이렇게 5단계 색 혼합이 완성됐어요. 그라데이션보다 좀 어렵죠? 다음 시간엔 자연스럽게 색 혼합을 해볼 건데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색연필 11번과 29번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11번으로 1단계부터 밑색을 칠해줄 거예요. 색이 자연스럽게 섞여야 하기 때문에 5단계 경계선까지 전체적으로 미리 색을 깔아줄게요. 뒤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색을 풀어주세요. 29번으로 5단계부터 뒤에서 앞으로 칠해줄 거예요. 그 다음 3단계부터 색을 섞어 중간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2단계와 4단계 톤 맞추기가 더 쉬워요. 2단계도 힘 조절하여 29번으로 살살 칠해주세요. 그리고 4단계도 칠해줍니다. 한 번 더 진하게 덮어줄게요. 이제 나눠진 경계선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 혼합이 완성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라데이션을 응용하여 입체 표현을 해볼 거예요. 기본기가 어렵지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틈틈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챕터 3-1강 원기둥 스케치입니다. 원기둥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기둥은 위아래가 같은 형태의 원의 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요. 먼저 연필로 위아래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직사각형 가로 세로 직선을 그어 중심을 그려주세요. 이제 중심선을 기준으로 타원을 그려주세요. 한 번에 타원을 예쁘게 그리기 힘들 땐 그리면서 조금씩 다듬어주세요. 타원의 양끝에서 직선을 그려 위아래의 원을 이어 기둥을 그려줍니다. 스케치는 항상 지우개로 지웠을 때 선자국이 살짝만 보일 정도의 세기로 그려주세요. 형태가 잘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쁘게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원기둥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입체적으로 채색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챕터 3-2강 원기둥 채색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케치와 원기둥을 칠해줄 거예요. 먼저 지우개로 선자국만 보이게 깨끗하게 지워줄 건데요.
색연필 35번과 33번을 준비해주세요. 원기둥의 응용에 어떻게 채색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빛이 45도 각도로 비쳤을 때 원기둥에선 윗면이 가장 밝고 기둥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윗면에서 앞에 모서리 부분이 가장 밝아요. 단면으로 보면 모서리가 가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빛과 제일 가까이에 있어 제일 밝고요. 기둥은 수직으로 경사져 있어 빛과 멀어지기 때문에 명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가장 밝은 1단계 톤이 됩니다. 5단계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크게 5단계로 나눴을 때 1번이 가장 밝고 5번이 가장 어두운 톤이 됩니다. 그럼 3번 톤은 중간 톤, 2번과 4번은 사이의 톤이 되겠죠? 그럼 원기둥에선 어떻게 톤을 나누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장 밝은 윗면에선 모서리 부분이 제일 밝으니 1번 톤, 뒤로 갈수록 2번 톤이 됩니다. 기둥에선 곡선에서 가장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2번 톤, 곡선에서 뒤쪽으로 말려 돌아가는 부분이 3번 톤, 그 중에서 가장 먼 곳이 5번 톤, 그리고 반사광은 4번 톤인데요. 반사광은 말 그대로 반사되는 빛을 말합니다. 3번과 5번 사이는 자연스럽게 4번 톤이 생기겠죠? 조금 어렵나요? 명암을 줄 땐 단계별로 나누어 표현해주면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채색을 해볼게요. 먼저 35번으로 외곽선을 살짝 그려줄게요. 형태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살짝 표시해주는 거예요. 원기둥의 밝은 부분부터 2번 톤으로 칠해줄게요. 단계별로 먼저 나눠주고 나중에 경계선을 풀어줄 거예요. 이제 3번 톤으로 중간 단계색을 칠해줍니다. 2번과 3번 톤이 구분되도록 칠해주세요. 경계선은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중간 톤으로 칠해줄게요. 꼼꼼하게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칠해주세요.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윗면은 2단계 톤으로 밝게 칠해줍니다. 모서리 부분으로 내려올수록 더 밝게 힘 조절하여 칠해주세요. 기둥의 어두운 부분은 4단계로 먼저 칠해줄게요. 가장 어두운 톤은 단계별로 마지막에 칠해줄 건데요. 경계선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은 33번으로 칠해줄게요. 양쪽으로 생긴 경계선도 풀어주세요.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응용하여 원기둥을 채색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원기둥을 응용한 머그컵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챕터 3-3 컵 스케치 편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려본 원기둥을 응용해서 컵을 그려줄게요. 원기둥과 마찬가지로 위아래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중심선을 잡아주고 타원을 그려줍니다. 모양을 다듬어 주면서 선을 따줄게요. 손잡이는 직선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직선으로 크게 틀을 잡아주고 곡선으로 모양을 다듬어주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컵의 두께도 그려주는데 윗면의 원보다 조금 더 작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컵이 완성됐어요. 다음 시간엔 채색을 해줄 건데요. 채색도 원기둥과 거의 흡사해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챕터 3-4 컵 채색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린 스케치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색연필 33번과 35번을 준비해 주시고요. 35번으로 외곽선을 살짝 그려줍니다. 그리고 컵의 기둥에서 가장 밝은 부분부터 칠해주세요.
그 다음 중간 톤을 칠해 명암을 주고 경계선은 풀어줍니다. 원기둥과 순서가 똑같죠? 손잡이는 나중에 칠해줄게요. 이번엔 33번으로 기둥의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세요. 손잡이 쪽에 외곽 라인도 진하게 잡아줄게요. 컵 안쪽도 35번으로 밝은 톤부터 칠해줍니다. 그 다음 중간 톤을 칠해줄게요. (33번으로) 가장 어두운 톤을 칠해줍니다. 외곽 라인도 살짝 그려줄게요. 컵의 두께를 잡아놓은 곳도 살짝 명암을 줄게요. 이제 손잡이를 칠해주는데 35번으로 선을 따주고 전체적으로 색을 깔아주세요. 입체감이 생기도록 손잡이의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줍니다. 기둥의 경계선을 살짝 풀어줄게요. 그라데이션부터 입체 표현까지 기본기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엔 간단한 도안을 활용해 다양한 질감과 표현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챕터 4-1강 꽃잎 표현하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간단한 도안을 활용해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배워볼게요. 준비물은 색연필 25번, 21번, 11번, 화홍색 필붓, 화이트 물감, 물, 휴지 혹은 행주나 걸레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연필로 꽃잎의 형태를 그려줄게요. 선자국이 살짝 남을 정도로 선을 따주세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시고요. 11번으로 꽃잎의 이음새 부분을 먼저 칠해줄게요. 꽃잎의 끝부분만 칠해줍니다. 세필 가우를 사용해서 물을 묻혀주세요. 쇠붓은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물에 붓을 담가 충분히 물을 적셔주시고 물이 너무 많을 땐 휴지에 물을 흡수시켜줍니다. 붓에 적당한 물기가 있는 상태로 이음새를 칠해줍니다. 경계선을 풀어줄 땐 휴지에 물을 흡수시킨 후 풀어주고 싶은 곳을 칠해주세요. 21번으로 꽃잎의 밑색을 칠해주는데 유성 색연필의 경우 꼼꼼하게 채워서 밑색을 칠해줍니다. 이음새와 경계선은 비워줄게요. 세필을 사용해 밑색을 칠해주면 쉽게 넓은 면적을 채울 수가 있어요. 물기가 다 마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마를 동안 다른 꽃잎들을 그려줄게요. 하트 모양, 뿔뚝한 모양, 동그란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꽃잎들을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그리는 동안 그림이 말랐네요. 25번으로 이제 꽃잎을 묘사해줍니다. 꽃잎은 결 방향에 따라서 묘사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진하게 표현해주세요. (11번으로) 이음새 부분도 묘사해줍니다. (21번으로) 꽃잎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줄게요.
그 다음 화이트를 사용해 꽃잎의 결을 묘사해줍니다. 물감 뚜껑은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얇은 세필로 섬세하게 그려주세요. 꽃잎이 완성됐죠? 나머지 꽃잎들도 한번 완성해볼까요? 같은 순서로 색연필과 세필을 사용해 칠해주시면 됩니다. 취향대로 다양한 색으로 칠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진한 분홍색과 옅은 분홍색으로 칠해줬어요. 이렇게 흩날리는 꽃잎을 완성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매끈하고 반짝이는 물방울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챕터 4-2강 물방울 표현입니다. 색연필 35번, 37번을 준비해주세요. 세필붓, 물, 휴지나 혹은 걸레, 행주, 화이트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이번엔 연필 스케치 없이 바로 그려볼 거예요. 그 정도로 물방울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35번으로 물방울을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물방울과 그림자의 밑색을 칠해줍니다. 유성 색연필은 비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칠해주시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세필에 물을 묻혀 물방울을 칠해줄게요. 그림자의 경우 경계선은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37번으로) 물방울을 묘사해 줄 거예요. 동그란 윗부분을 가장 선명하고 진하게 칠해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물방울의 그림자도 칠해주는데 중앙은 밝고 바깥쪽은 진하게 칠해줍니다.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묘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필과 화이트 물감으로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게요. 물방울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화이트를 찍어주세요. 반사되는 느낌이 들도록 아래 방향으로 화이트를 풀어주세요. 물방울이 완성되었는데요. 간단하지만 예쁜 물방울이 되었죠? 다음 시간에는 복숭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챕터 4-3 복숭아 그리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잘 익은 분홍빛 복숭아를 그려볼 거예요. 색연필 52번, 43번, 21번, 25번 그리고 2번을 준비해주세요. 세필 5호, 물, 휴지나 걸레 혹은 행주, 화이트 물감을 준비해줍니다. 연필로 먼저 복숭아의 형태를 스케치해줄게요. 동그란 형태로 러프하게 그려준 후 천자국이 남도록 스케치를 따주세요.
스케치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43번으로 선을 따고 밑색부터 칠해줄게요. 중앙을 비우고 바깥쪽 위주로 칠해주세요. 세필로 밑색을 칠해줍니다. 밑색이 마를 동안 다른 복숭아도 칠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세필로 밑색을 다시 한번 칠해주세요. (21번으로) 복숭아의 중앙을 중심으로 밑색을 칠해줄게요. 세필을 사용해 다시 한번 칠해줍니다. 먼저 칠한 색과 겹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풀어주면서 칠해주세요. (25번으로) 복숭아를 묘사해줍니다. 동그란 복숭아의 곡선 형태를 따라서 칠해주세요. 그럼 더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유성색연필도 같은 방법으로 묘사해주시면 되는데요. (2번으로) 위에 색을 섞어주면서 더 풍부한 색감을 표현해줄게요. 색연필은 색을 어떻게 섞었느냐에 따라 색감이 풍부해지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52번으로) 잎사귀 선을 따고 밑색을 칠해줍니다. 물 묻힌 세필로 잎사귀에 밑색을 전체적으로 칠해줄게요. 세필과 화이트 물감으로 복숭아에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잎사귀도 (52번으로) 묘사하여 마무리해줍니다. 복숭아가 완성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색이 많아질수록 손이 더 많이 가게 돼요. 다음 시간에는 구름을 표현해 볼게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챕터 4-4 구름 표현하기입니다. 색연필 63, 302, 37번을 준비해줍니다. 세필 5호, 화이트 물감, 물, 휴지나 걸레 혹은 행주를 준비합니다. 302번으로 구름의 형태를 그려줄게요. 뭉게 구름을 그려줄 건데요. 37번으로 구름을 제외한 하늘의 밑색을 칠해줍니다. 수성색연필은 밑색을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칠해도 괜찮지만 유성색연필은 꼼꼼하게 빈틈없이 칠해주셔야 합니다. 물 묻힌 세필로 하늘 전체를 칠해줄게요. 밑색이 마를 동안 302번으로 구름의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세필로 구름의 명암을 다시 칠해줄게요. 37번으로 하늘을 더 꼼꼼하게 칠해줄게요. 그리고 63번으로 하늘의 윗부분을 더 진하게 칠해줄 거예요. 3분의 1 정도만 칠해주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그라데이션 기억나시죠? 37번으로 구름의 명암을 좀 더 진하게 칠해줍니다. 몽실몽실한 형태를 살려 칠해줍니다. 너무 튀지 않게 은은하게 칠해주세요. 302번으로 구름의 명암을 더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세필과 화이트를 사용해 구름에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구름의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칠해줄 거예요. 37번으로 구름이 더 잘 보이게 외곽 라인을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완성되었어요. 다음 시간엔 다양한 풍경을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칼이나 가위로 여백을 잘라주는데 칼을 사용할 땐 책상이나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고무판이나 두꺼운 종이 등을 밑에 대주세요. 자를 부분은 맨 처음 그려주었던 큰 상자를 따라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칼을 사용할 땐 한 번에 힘을 주어 자르는 것보다 여러 번 그어서 잘라주시면 더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제 종이 액자 사이즈에 맞는 틀이 되었죠? 만들어 놓은 틀을 대고 미리 9개 만들어 줄 거예요. 똑같이 종이 위에 대고 큰 틀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1.5cm씩 표시해줍니다. 직선으로 이어 그림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주고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뜯어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3개를 먼저 만들어 봤는데요. 총 9개를 미리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종이 액자에 넣어보면 사이즈가 딱 맞죠? 다음 시간엔 이번에 만든 틀의 일러스트를 그려볼게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챕터 5-2강 푸른 하늘 그리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수채화 색연필을 사용해서 밑색을 깔아줄게요.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틀을 준비해 주시고요. 색연필 302, 53, 35, 37번을 준비해 주세요. 채필 5호, 휴지나 걸레 혹은 행주, 물, 화이트 물감, 종이 액자를 준비합니다. 색연필 53번을 사용해서 초록빛 바다부터 그려줄게요. 종이의 3분의 1 지점을 표시하고 지평선을 그려주세요. 색연필로 밑색을 채워주는데 유성 색연필은 이렇게 꼼꼼하게 태워서 칠해주시고요. 수성 색연필은 붓으로 칠해줄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필을 사용해 넓은 면적을 채워줄게요. 붓을 물에 적신 후 밑색을 칠해주세요. 색연필이 잘 녹도록 골고루 칠해주세요. (37번으로) 구름을 살짝 그려줍니다. 그리고 하늘은 바다를 칠했던 것처럼 구름을 피해 채워줍니다. 유성 색연필은 꼼꼼하게 빈틈없이 채워주세요. 채필을 사용해 다시 밑색을 칠해줍니다. 붓에 물을 충분히 묻혀서 칠해주세요.
302번으로 구름의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구름의 명암은 앞에 구름과 뒤에 구름이 구분되도록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구름의 윗부분은 밝게 비워주고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칠해줍니다. 이제 색필을 사용해 구름의 밑색을 칠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밑색을 전체적으로 칠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색연필로 묘사를 해줄게요. 챕터 5-3강 푸른 하늘 그리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칠한 밑색 위에 색연필을 사용해 구름과 하늘, 바다를 묘사하여 완성해 줄 거예요. 색연필 53, 302, 35, 37번을 준비해주세요. 색필 3호, 5호, 화이트 물감, 물, 휴지 혹은 걸레나 행주를 준비합니다. 색연필 35번으로 지평선을 살짝 표시해주고 바다의 윗부분부터 색을 칠해줄게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색연필 53번으로 먼저 칠한 35번과 자연스럽게 색이 이어지도록 경계선부터 칠해 채워줍니다. 가장 아랫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채워서 칠해주세요. 35번으로 지평선부터 물결을 표현해주는데요. 가로로 길게 그려주면서 묘사해주세요. 물결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힘을 빼고 살살 그려주세요. 37번으로 구름의 명암을 표현해 줄 건데요. 구름의 밑부분을 중심으로 색을 깔아줍니다.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색연필을 살살 칠해주면 더 좋아요. 구름의 형태는 찰흙 뭉치가 여러 개 뭉쳐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위로 더 솟아나온 부분이 있겠죠? 구름을 평면이 아닌 입체로 생각해서 명암을 주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구름도 명암을 주는데 앞에 구름의 흰 부분을 남겨놓고 색을 칠해주세요. 앞 구름의 흰 부분 뒤를 더 진하게 눌러주면 앞에 구름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302번으로 37번을 칠한 경계선을 더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37번으로) 배경을 채워 칠해줄 건데요. 중간 부분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빈틈없이 꼼꼼하게 채워서 칠해줍니다. 윗부분은 다시 한번 색을 덮어 더 진하게 칠해주세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302번으로 중간의 경계선부터 윗부분까지 채워서 칠해주세요.
세필과 화이트 물감으로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구름의 밝은 부분부터 화이트로 칠해줍니다. 넓은 면적은 넓게, 좁은 면적은 좁게 칠해주세요. 더 얇은 3호를 사용해서 빛에 반사되는 물결을 표현해줍니다. 가로로 길게 그려주면서 묘사해주세요. 지평선에 가까운 부분은 세필 끝으로 화이트를 콕콕 찍어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를 줍니다. 바다의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밝게 화이트를 칠해주는데 화이트에 물을 조금 타서 묽게 만든 후 넓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에 세필 끝으로 물결을 그려서 묘사해줍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면 종이가 울거나 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앞뒤로 종이를 구부려서 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종이 액자에 넣어볼게요. 이렇게 푸른 하늘 일러스트가 완성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붉은 빛의 노을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다음 클래스에서 만나요. 자강 붉은 빛의 노을 그리기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종이틀을 준비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을의 밑색부터 칠해줄게요. 색연필은 이렇게 총 7가지 색을 사용하고요. 색 정보는 자막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세요. 세필 2호와 5호, 화이트 물감, 물, 휴지, 걸레 혹은 행주를 준비합니다. 11번으로 먼저 밝은 색부터 칠해줄게요. 종이의 중간부터 칠해주는데요.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칠해줍니다. 색을 칠할 때는 항상 밝은 색부터 칠해주세요. (4번을) 사용해 칠할 영역을 살짝 표시해주고 채워줍니다.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더 섬세하게 면적을 채워서 밑색을 칠해주세요. 먼저 칠한 색과 살짝 겹쳐지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칠해줄게요. 세필 5호를 사용해 밑색을 칠해줍니다. 밝은 색 부분을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 4번을 칠해주세요. 흰 바탕과의 경계선은 색을 더 풀어줍니다. 11번과 4번의 경계선도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칠해줄게요.